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해해야 한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날 어저께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왜곡을 이해를 해야 한다.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지수가 그대로 있다고 성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국이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10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에 있었다고, 이게 정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자, 2007년도에 2000포인트까지 움직였습니다. 2080포인트 뭐 여기까지 움직였고, 지금 이제 2062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 나왔죠. 그리고 이 구간이 리스크 요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 놓고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에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놓고 보면 항상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수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 시장 가격 평균을 해서 내놓은 게 이제 지수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총 이익을 보면, 자, 2007년도에는 기업들이 70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35조를 벌었단 말이죠. 기업들의 총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거의 더블 이상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산업군에 따라서 이익이 10년 동안 오히려 쇠퇴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평균을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평균 밸류는 이제 어떻게 놓고 봐야 되냐? 이게 비쌀 때와 쌀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 곱하기 20 하면 돼요, 그냥. 지수 곱하기 20 하면 그게 이제 평균적인 밸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지수 곱하기 20이 아니다. 이익 곱하기 20. 이게 한 12배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만 그냥 외우고 있어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서, 요렇게 되는 그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총이익, 총 당기순이익에 이제 뭐 한 12배 정도, 가 요 정도 밸류가 된다. 코스피 평균 밸류는. 그래서 총이익 곱하기 20 하면은, 자, 지수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보면, 이때 우리나라 이제 70조를 벌었으니까 지수는 1400포인트가 적정 가치인데 2080포인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30% 버블 구간에 있었던 거죠. 자, 이 버블이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50% 폭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버블이 없었다 그랬으면 어떨까요? 여기, 자, 2013년도 여기, 2015년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빠졌던 구간입니다. 지금도 뭐 지수가 한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저점을 연결해놓고 보면. 자, 이 정도 조정이 원래 이제 적정 가치 구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조정폭이 보통은 요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뭐 금융위기라든가 큰 리스크로 이제 번지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 자, 버블 구간에서 무너지게 되면 마이너스 50%도 빠지고, 버블이 이게 30%보다 버블이 50% 뭐 더 심해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도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IMF 때나 뭐 요럴 때는 거의 뭐 버블 구간에, 그 이전에 다 버블 구간에 있는데, 이 버블이 2008년도, 2007년도보다 버블이 더 컸기 때문에 빠질 때 보면은 거의 뭐 70%, 80%씩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2007년도에도 이만큼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고. 왜냐면 리스크 요인이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적정가치 이하로 빠집니다. 적정가치 이하까지 빠져요, 이하까지. 근데 이제 이 적정가치 이하로 빠지게 되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죠. 왜 유입이 될까요? 자, 싸니까 사자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블과
침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침체 구간은 항상 저평가 구간이고 버블 구간은 항상 비쌀 때예요. 그리고 가치는 어때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가치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버블과 침체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 가치가 이제 70조인데 이때는 버블이었단 말이에요. 요만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40조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적정 가치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한 번씩 2011년도에 잠깐만요. 주가가 이거 움직인 걸 보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지수라고 이게 보면 빨간 선을 지수라고 보면 2007년도는 여기 있다가 자,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오버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오버밸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리스크 요인이 나오니까 또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가고 자,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오다가 2015년도에 또 이렇게 저평가 구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2017년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2017년도가 여기니까 이게 그림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2011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2017년도 이익이에요. 2015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 다시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진짜 왜 이래. 2007년도에 지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가 2009년, 2010년 해갖고 2011년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또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도에 폭 꺼졌다가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도에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한 거죠. 2017년도에 135조를 이익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기업 평균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 저점가치가 2700포인트예요. 2700포인트인데 2700포인트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니까 어때요? 조정폭이 마이너스 35%밖에 안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50%가 났단 말이에요. 하락폭이 마이너스 30%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구간하고 여기 구간하고 가치로 봤을 때 똑같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2008년하고 지금 2019년하고 똑같은 밸류의 구간이다. 야, 이만큼 지수가 올라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구간이냐 라고 그냥 가격 논리로 접근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30년이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보면 연평균을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치가 올라간 연평균을 해보니까 9% 정도 나옵니다. 자, 미국도 뭐 100년 이렇게 보면 이 평균이 9%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상승률이.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한 국가인데 자, 이 평균 9%가 나올 때 계속 9%씩 찍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다가 막 그게 몇 년 유지도 됐다가 그러다가 이게 뭐 버블이 심하게도 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수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2008년도에는 이제 기업이익이 40조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40조 바로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 800포인트까지 빠져야 되는데 892포인트. 그러니까 저점 구간은 이제 거기까지 빠지지 않고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이익이 100조 근방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40조에서. 뭐 한 3년, 4년 만에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자, 2007년도에 이익을 넘어섰는데 어때요? 이때는 버블이 없으니까 적정가치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버블 때 사람들이 돈이 많이 당해갖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요 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20년, 30년 경제 불황도 보면,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뭐 이전하고 이후로 나눈다 그러면 그 일본이 전 세계 자산에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가 그렇게 일본이 전 세계 자산을 이제 버블로 만들었어요. 일본이 경제가 부흥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버블이 꺼지니까 가지고 있던 돈들을 많이 털어먹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그게 20년, 30년 동안 돈을 안 쓰는 거죠. 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기 불황에 대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버블을 경험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돈을 쓰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은 이제 뭐 주식 투자 비율이 50%가 이렇게 된다 그러지만 기축통화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기축통화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제 이렇게 버블 구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화폐 가치를 더 받고 뭐 시장 가치를 더 받고 그렇게 밸류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도 자 일본 같은 시대가 결국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은 돌고 돈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거는 지금 기업들이 얼마를 벌고 있냐 요거를 보면 돼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어때요? 자 100조니까 2000포인트 밑에서만 살았으면은 100조 버는 구간에 2000포인트 밑에서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박았으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배팅을 했으면 자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어때요? 이때도 비중을 많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버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은 이건 그냥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30%씩 빠지는 거는 폭락이 아니고 그냥 조정이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지. 2018년도에 이익이 한 110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코스피를 평균 적정 가치를 보면 2150 정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하로 빠졌잖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만약 돈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지금 2019년도는 지금 추정치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3분기, 4분기에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120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2분기에 한 58조 정도 지금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3, 4분기에 60조 이상만 나오면 대충 120조 금방 되면 적정 가치가 24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수 포인트가 어디예요? 2000포인트. 자, 이 추정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게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환산을 해서 지금 이 다음에는 이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LCD에서 OLED로 가고 뭐 반도체도 무슨 뭐 1나노, 2나노, 뭐 5나노, 뭐 6나노, 7나노 막 이렇게 올라가고 무슨 뭐 통신 장비 같은 것도 보면은 뭐 3G, 4G, 5G 그리고 뭐 5G가 깔리면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 시점을 알고 싶은 건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돈이라는 거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 시점이 결정이 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입혀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요인을 되게 중점으로 두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심리가 요동치거든. 야 단기적으로 빠지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 파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다. 막 완전히 호황이고 뭐 지금 뭐 돈을 엄청 벌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포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화랑 다음에는 또 침체 구간이 오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심리를 따라다니면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냥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그 미래 가치가 성장하는데 누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19년도, 2017년도를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135조가 여기로 와야 돼요. 2017년도로. 자, 2007년도에서 2017년도를 놓고 보면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을 놓고 봐도 이게 120조라고 봐도 이 괴리가 한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35조에서 50% 빼면 대충 뭐 65조에서 70조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 지수가 한 50 정도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보면 2400포인트가 적정 가치라고 보면 지금 위치는 20% 정도 저평가 구간인데 2007년도에는 어때요? 70조니까 자 30% 버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때? 자 외국 지수가 50%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뭔 말이에요? 야 이때는 30% 비싼데 지금 20% 싸니까 지금은 엄청난 기회라는 거지.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성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지수가 제자리 있었다고 성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때 과열이 됐던 거고 이때 침체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다른 거죠.
이때는 비쌌고 지금은 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비쌌을 때 조금 내가 여력을 만들어 놨으면 어때요? 이 싼 구간이 왔을 때 또 배팅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에서 샀든 여기에서 샀든. 예? 여기서 좀 줄여놓고 채우고 줄여놓고 채우고 줄여놓고 채우고 줄여놓고 채우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지. 왜? 미래 가치는 항상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경제니까.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주식시장은 무조건 꺾일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투자 기회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이 적정가치 구간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항상 주도 섹터를 피해야 돼요. 사람들은 주도 섹터를 본단 말이에요. 주도 섹터가 아닌 곳, 소외 섹터, 미래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파동이 하나도 안 나온 거,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다음 주도 섹터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01년도, 2003년도에 어때요? 금융, 건설, 철강, 그러니까 금건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건철이가 3000%에서 5000%씩 나왔습니다. 이때는 지수가 곱하기 4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충 그냥 평균 500포인트 보고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으니까 곱하기 4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지수 평균 상승한 기업들이 400% 정도 상승이 나온 거고, 자, 주도 섹터는 자, 그 10배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0% 이상씩은 다 올라갔어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뭐 진짜 쓰레기 기업들 아니면은 거의 다 상승을 많이 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화랑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리스크가 옵니다. 자, 이 리스크는 어디서 올까요? 여기에서 버블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 버블을 빼는 작업이 이 리스크 구간이에요. 전부 이제 이때 이것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작살 내놓고, 자, 밑바닥에서는 뭘 끌어모을까? 이걸 살까요? 버블 구간에 들어간 거는 그 다음에 주도주가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2008년도에서 움직인 게 뭐예요? 뭐 한미 뭐 FTA 뭐 요런 거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량이 뭐 늘어나고 뭐고 하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중에 자동차 섹터가 막 1000%에서 2000%씩 날아가죠. 자, 지수가 여기 때도 자 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자 2배가 왔죠. 이 2분의 1을 항상 평균으로 보면 돼요. 막 에지가 하는 기업들은 다 100% 이상씩 간 거예요. 이때는 에지가 하는 기업들은 다 200% 이상씩 간 거고. 2001년도에 자산이 못 늘어났어도 뭐 따따블해서 뭐 따블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었던 거예요. 주도 섹터에 내가 비중을 20% 30%라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자본이 막 10배 20배씩 늘어날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또 여기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산업만 움직이는 적이 있어요. 이제 음식료 2011년도에 또 리스크가 옵니다. 이제 유럽발 리스크예요. 2011년, 2013년도에는 자, 이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미국에서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요. 자,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유럽이야. 유럽이랑 짝짝꿍 해갖고 미국이 돈 찍어서 풀고 뭐 유럽 같은 데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통용을 해주니까 미국은 거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011년도, 2013년도에는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산업 기반들이 많이 흔들리고 막아가면서 유럽들이 리스크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사업부를 맺어줍니다. 또 미국이랑.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이제 그 리스크를 또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방어를 해주면서 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때 움직였던 건 이제 음식료, 화장품, 금융, 건설 일부. 자, 이때 들어오는 기업들. 자, 이때 성장을 했던 기업들. 얘네들이 시총이 작은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섹터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 보면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 다 뽑아보면 뭐 몇백 개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금융, 건설 일부 얘네들은 비중이 많지 않은 거야, 지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총이라든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어때요?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대충 1700포인트에서 무슨 뭐 한 2200까지 왔으니까 한 30% 올라갔으면 평균적으로 종목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15%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 올라가는 얘네들은 어때요? 항상 1000%씩 가는 거예요. 뭐 오뚜기, 무슨 화장품 기업들 뭐 대부분, 그리고 금융건설 중소형주 일부들이 뭐 1000% 이상씩 다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 구간에는 무조건 1000%씩 나와요. 10배 이상씩 무조건 나온다고. 이게 파동이 짧든 길든 간에. IMF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IMF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항상 그랬어. 계속 반복되는 거다. 2017년도에도 나오죠. 2015년도에 브렉시트 있은 다음에 자, 음식료, 화장품 얘네들 거품이 이제 꺼져요. 거품이 생겼으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 올라온 게 뭐예요? 자,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가 어때요? 바이오는 뭐 이제 신라젠 같은 게 한 2000%씩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거품이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500%에서 이제 1000% 왔다 갔다.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조금 껴있고, 뭐 OLED 조금 껴있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파동이 끝난 게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움직일까? 이번에는 뭐가 움직일까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도 대부분 다 이제 5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 애지간에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애지간한 기업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한 3,400%는 다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은,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폭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가있든, 여기가 가있든, 요때 주도 섹터가 뭘까? 일단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런 걸 찾는 거예요, 요런 걸. 리스크 구간에는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 또 종목들.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들을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요때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닷컴 버블 붕괴됐던, 요때도 한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을 거예요.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지수가. 그리고 요때도 한 30%나 빠졌겠지. 이때가 이제 이라크 전쟁. 예? 이럴 때는 그냥 항상 기회라고.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이야기 나왔을 텐데, 이때는 리스크가 작았던 거고. 이때가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자, 이때는 적정 가치였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때는 주식 비중이 뭐 한 50%에서 70% 420한테 들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시장 가치가 적정 가치 구간이 이거는 이제 버블이니까 어때요? 비중을 계속 줄여가야 되는 거지. 자, 한 50%까지 줄여놨어야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채워가는 거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다. 투자는.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자 이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산업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요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가치를 판단해 가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때요? 자, 성과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비중 관리를 해서 오래 끌고 가면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런 거를 제대로 짚어냈을 때 요렇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이런 섹터군들을 제대로 내가 시기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내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거고, 요런 데서 조금 소외될 때는 내 자산이 조금 불어나는 거고. 주도 섹터를 피하라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가 얘네들 많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올라갈 때 바이오는 가치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건 제쳐볼까. 반도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주도주까지 돼가는 과정을 다 지켜봤지만, 이거는 이제 외면했던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주도 흐름이 16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2016년도에 시세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냥 뭐 거기서 업사이드가 조금 나온 거야. 업사이드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제가 반도체 바이오를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무너질 때 어때? 이게 주도주였으니까 다 70%씩 빠졌잖아요. 신라젠 같은 거 막 90%씩 빠지고. 이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쌀 때 사서 기다려야지. 쌀 때 사서 요럴 때 나눠 팔아야지. 진짜 이익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좋다 떠들 때 나눠 파는 거지. 비싼 구간에 올라타는 거는 내가 사놓은 구간이 만약 꼭지를 물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니까. 이거 회복이 안 되거든. 금건 처리도 이때 당시에 비싼 구간에 잡아버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 버블을 10년 이상 못 뺏기고 있다고. 근데 버블은 이제 다 벗겨졌지. 성장 모멘텀을 이제 다시 못 잡고 있는 거죠. 자동차, 화학, 정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년 이상.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음식료 섹터도 이때 당시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싸지가 않아요. 비싸. 막 오뚜기 이런 거 비싸요, 지금. 내 기준에는 싸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놓고, 지금 이제 소외된 섹터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치와 가격의 괴리라는 이야기죠. 목소리가 막 삑살이 나고 막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거 방송을 찍고 막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 모자랐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마음은 항상 조금씩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요 부분들을 이해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방향성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그냥 시스템 짜서 리스크 잡아놓고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짜면 돼요. 이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짜지는 거죠. 제가 막 설명드리는 내가 가진 시스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공부해요. 자, 처음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게 가치가 입혀지는 구간에 대한 이해. 그럼 어때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들을 내고 손실 경험들 해보고 수익 경험들을 내보고, 야, 이거는 망할 수가 없구나, 무너질 수가 없구나, 투자 이렇게 하면 질 수가 없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때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요 구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요. 10년, 20년 뭐 투자했다 그러는데 뭐 이게 근거를 대지 못해.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왜 그게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처럼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샀다 팔았다는 거지. 그냥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 같은 게 짜있지 않고 투자를 해나간다는 거는 투자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뭐 구력이 늘어났다 그래갖고, 예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바둑 두고 뭐하고 하면 뭐 20년 뒀는데도 뭐 10급 20급인 사람이 있어요.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뭐 1급 2급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구력은 내가 얼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해나가야 이 경험이 진짜 경험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 어느 정도 누적돼서 내가 진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고 이 수익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딱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어때요? 이미 자산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거는 스스로 깨우치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다 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